3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 습관과 재무 계획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취업 후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해봅니다. 첫 월급으로 부모님 선물도 드리고 플렉스도 하고 여행도 다녀봅니다. 그러다 30대가 넘어서면 슬슬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특히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조금 일찍 경제에 눈을 뜬 친구들이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라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더욱이 집값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노후 준비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평균적인 30대 1인 가구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30에서 34세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4,500만원입니다. 월 평균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면 약 330만원 정도입니다. 평균 지출은 230만원 수준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지출은 총 115만원으로 주거비 70만원, 교통비 20만원, 통신비 및 구독 서비스 15만원, 보험비 10만원입니다. 변동지출은 총 115만원으로 식비 및 생활비 50만원, 문화여가비 30만원, 경조사비 및 모임비 20만원, 자기계발비 15만원입니다. 총 지출 230만원이 적절해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절약하는 수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치스러운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1인 가구로 저축을 많이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높은 주거비가 고정 지출을 크게 늘려버립니다. 매년 오르는 월세와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크죠. 그리고 이전보다 생활 수준 향상 욕구가 커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살겠거니 생각하고 살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큰 불만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SNS에서는 나와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의 화려한 소비 생활을 보다 보니 자연스레 씀씀이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관리나 자기개발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교육은 물론 운동이나 취미 등에도 돈을 지출하게 되죠. 그리고 30대는 주변인들의 경조사로 인해 지출이 증가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대가 특히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온전히 져야 하는 1인 가구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고려했을 때 월 저축 가능 금액은 평균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100만원을 1년 꼬박 저축한다고 해도 1200만원이네. 5년을 모아도 6천만원, 10년을 모아도 1억 2천. 현실이 아득해집니다. 10년을 저축해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의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돈은 언제 모으나? 나는 언제 결혼을 하나? 결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신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재정 문제 때문에 강제로 비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결혼을 하세요. 결혼 생각이 있고 결혼 상대방이 있다면 그냥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조금 더 되면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준비는 대체 무엇이 되어야 준비인가요? 호텔에서 결혼식 할 돈은 모아야 준비가 된 걸까요? 호화스러운 신혼여행을 갈 여력은 있어야 준비가 된 걸까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준비가 된 걸까요? 연봉이 얼마 이상은 되어야 준비가 된 걸까요? 신축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해야 준비가 된 걸까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면 결혼은 끝없이 미뤄질 뿐입니다.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미루면 되죠. 승진은 언제 될지 알고 기다립니까? 왜 내 인생의 중대사항을 회사의 결정에 맡기시나요? 연봉이 얼마 이상 되면 생활의 여유가 생길 것 같나요? 그리고 자가 마련은 원래부터 신혼부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결혼하세요. 돈을 모아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을 해서 돈을 모으세요. 그게 돈을 모으는데 더 유리합니다. 아니, 결혼하려면 오히려 돈이 더 들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라면을 한 개 끓일 때 물의 정량은 550ml입니다. 그럼 두 개를 끓일 때는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100ml? 답은 880ml입니다. 위에서 30대 1인 가구 한 명이 생활을 하는데 평균 지출이 230만원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명이 생활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확실한 건 460만원보다 줄어듭니다. 주거비는 두 명이 산다고 두 배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식비와 생활비도 두 명이 생활한다고 해서 두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애를 할 때는 데이트를 하면서 외식비나 문화생활비에 많은 돈을 썼겠지만
결혼을 해서 함께 살면 집이나 집 근처에서 소소하게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데이트 비용도 줄어들죠. 그 결과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지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으면서 저축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공동 명의를 활용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도 유리해질 수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DSR 기준이 완화되어 대출 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더 좋은 부동산을 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투자 시드가 커지면서 더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어 소액 시드로는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돈을 합쳐서 시드를 키운다면 더 다양한 투자를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보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보면 자연스레 미래지향적인 경제관이 생깁니다. 혼자 살 때는 오늘 뭐 먹지? 와 같은 단기적인 소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고 소비 습관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기에 안정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뚝심 있는 투자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부부가 함께 자산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제관을 맞춰볼 수 있고 조금씩 불어나는 자산을 보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을 형성하고 싶다면 그냥 빨리 결혼을 하세요. 준비가 되면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하면 결혼이 더욱 미뤄질 뿐입니다. 결혼을 미루지 말고 결혼식만 미루세요. 빨리 결혼하고 살림을 합치는 것이 결혼식을 앞당기는 길이면서 동시에 자산을 더 빨리 증식시키는 방법입니다. 30대는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바에야 차라리 빨리 결혼을 하세요. 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면 빨리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